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갤럭시 Z 플립 완판 행렬에 웃는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의 공장 증설까지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갤럭시 Z 플립 완판이 됐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커져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수요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이 있는데,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가 있거든요. 이게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커져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수요에 맞춰서 공장 증설까지 나선다라는 내용인데요. 6일날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에 있는 모듈 공장을 증설해서 현재 30만 대 수준이었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는 월 90만 대까지, 즉 3배가량 늘릴 것으로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모듈을 제조하는 것은 4곳인데요. 한국의 천안, 중국의 텐진, 중국의 둥관,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이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커팅 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필 옵틱스의 공시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필 옵틱스는 올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공장에 총 1964만 달러, 약 232억 원 규모의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고 두 차례나 공시를 했어요. 그 시점은 각각 5월달, 7월달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것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증설 일정과 맞물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말하자면 5월달에 한번 증설을 하고 7월달에 또 증설을 해서 이게 3배가량 더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갖고 있던 공장이 아닌 다른 모듈 공장을 이렇게 증설이 나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 배경은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인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보다 복잡한 모듈 제조 공정 때문입니다. 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히고 펴는 기계적 성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부품의 소재들을 부착, 조립하는 모듈 제조 공정에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모듈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지금 천안 쪽에 그 올레드 공장 A5가 있어요. 이 A5가 지금 골조만 세워놓고 가만히 놔뒀죠. 그런데 이것까지 투자가 되느냐라는 문제죠.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듈 공장 증설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르면 내년 1분기, 올해까지는 베트남에 투자하고 내년 1분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골조만 세워놓고 있는 중소형 올레드 공장, 지금 한국에 있죠, A5에 본격 투자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애플의 아이폰용 전용 캐파를 제외한 현 중소형 올레드 공장인 A3, A4의 가동률이 성수기인 올 하반기에 매우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2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고, 또한 일부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삼성의 이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원했던 모든 업체들이 중국의 BOE가 아닌 삼성 디스플레이로 몰릴 것으로 지금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디스플레이 업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신규 공장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 공장의 가동률이 연 9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7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현 공장만으로도 라인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A5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베트남 모듈 공장을 증설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단했던 A5 투자를 어쩌면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말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폴더블폰 시장 전망이에요. 폴더블폰 시장 전망이 점점 늘어날 예정인데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20만 대의 폴더블폰이 팔렸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1360만 대, 그리고 2022년이 되면 5010만 대 수준으로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폴더블폰 시장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요. 거의 올라가죠. 수직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위상은 이번에 폴더블폰, 말하자면 갤럭시 폴드나 그리고 Z 플립을 통해서 점점 더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위상이 높았어요. 기본적으로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화웨이 등 스마트폰 글로벌 3사에게 중소형 OLED를 모두 공급하는 이 분야 글로벌 1위 업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을 통해서 이게 모두 다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경우는 UTG, 초방막 강화 유리를 채택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공급해서 기술력을 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갤럭시 폴드는 기본적인 폴더폰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Z 플립 같은 경우는 UTG, 울트라 틴 글래스를 사용했던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이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대단하다. 그리고 UTG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단독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갤럭시 Z 플립의 성공은 삼성전자의 성공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